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연휴를 쉬고 돌아온 언더스탠딩. 예. 오늘도 모험생 백종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꾸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적응이 점점 되지 않으시죠? 예. 뭐 이제 뭐 익숙하고요. 이제 질문 막 해도 된다. 본색을 드러내도 된다. 막 그런 제 댓글도 있더군요. 예. 백 기자님 화이팅.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할 겁니다. 네. 제가 뭐 새 아파트에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다들 그걸 한다면서요. 부푼 꿈을 안고. 부분 꿈을 안고 새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네. 새 아파트 들어가면 확장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하는 거죠?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하고 들어가는. 네, 그 확장 오늘은 그 발코니. 네. 우리말로 베란다. 네, 그 베란다 확장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중구난방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사건의 제보를 받고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이 이거 좀 구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얼마나 구린지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린 거 맞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네,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 산지가 오래돼서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네. 한 구독자님이 최근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 아파트도 비싼데 이 확장하느라고 수천만 원이 깨지는데 이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그런 제보를 받고. 네, 제보를 해주셔갖고 불의의 이거는 내가 꼭 알아봐야 되겠다. 꼭 불의까지는 아니고요. 좀 궁금해서 예. 얼마나 좀 심한지 한번 예. 알아봤어요. 이거 다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이제 확장을 포함해서 뭐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주방 예.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는데 네. 이게 확장 같은 경우에 사실 말이 옵션이지 확장을 안 하면 그 침대도 안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를 해요. 얼마나 넓어져요? 그걸 하면은 뭐 한 10평 이렇게 늘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5평짜리를 베란다를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하면 예전 기준으로는 30평대 아파트처럼 넓이를 쓸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요 화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게 이제 32평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확장을 안 하면 방이 요만하잖아요. 거실 요만하고 침실 이런데 확장을 해야지 이제 방으로서 거실로서 기능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걸 안 한다고 하면 거의 공간이 협소해지니까 방이 너무 작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100% 한다고 보고 그거 안 하는 집은 거의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직접 하지 예. 대부분 이걸 선택하니까 이걸 옵션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예. 이게 이제 이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옵션으로서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이 서울 파이낸스 기자님이 잘 조사를 해셔갖고 네. 저는 따오기만 했는데 이게 발코니 확장비인데요. 뭐 물론 안 받는 곳들도 있어요. 네. 엄청 다양하네요. 근데 안 받는 곳도 있고, 우린 그냥 확장해 줍니다. 네, 무상 확장해 주는 데도 있고, 예. 뭐 6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천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무료에서 5천만 원까지? 네,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냐 분양가를 이미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는 게 사실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의미이지 실제로 비용은 다 전가가 돼 있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 아시겠지만 발코니라는 게 뭐 물론 재질이라든지 들어가는 뭐 창호의 품목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러니까 네. 물론 이렇게 확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건 창호를 넣었어요. 네. 우리는 뭐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거기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여기 보일러 안 들어오는데 여기 보일러도 들어오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으면 비싸질 수도 있고. 네. 뭐 싸게 확장하려면 싸게도 할 수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는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게 뭐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창호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예.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옵션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사실 설명하기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걸 조사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2024년에 모집 공고를 낸 곳 중에 보니까 한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가더라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평균요? 평균이 2천만 원. 그러니까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데는 한 두어 배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뭐 거기에 이제 금가루를 두르진 않을 테고. 모르지. 금은 숨겨놨지. 네. 뭐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정말 금가루로 숨겨놨다면 예. 금가루 몇 % 포함 이렇게 좀 해야지. 세부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겠느냐. 아하. 이게 사실 이 분양가 이 확장비, 이 옵션비가 이렇게 막 천차만별 동네마다 달라진 거는 예. 이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분양가 통제를 엄격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니 허그의 분양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분양가 자체는 엄청 통제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설사나 뭐 시행 조합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분양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 분양가로는 전가를 못 하니까 옵션으로 좀 빠져 있는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을 좀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거는 규제가 전혀 없나 보죠. 요거는 규제가 뭐 규제가 없죠. 없는데 사실 이제 규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 기준이라는 걸 운영을 기준은 합니다. 있다. 이 기준은 있습니다. 법적 규제라기보다는 법적 규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참고 예. 가이드라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거기 이제 지자체에서 그 분양가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이제 심사를 해요. 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84형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84형이면 한 32평, 34평 정도인데 그걸로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지역의 심사위원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좀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를 한번 살펴보거든요. 이게 물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사를 한번 하니까 한 번은 걸러준다. 한 번은 걸러주니까 예. 그 분양가 상한제 동네는 터무니없이 받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예요. 뭐 한 1,500에서 뭐 2,000 사이에 대부분 형성이 돼 있어요. 더 낮은 데는 뭐 1,000만 원 정도도 있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요런 정도. 문제가 그건데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구밖에 없으니까 예. 다른 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그 지역에서 그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분양가도 심사를 받지 않고 당연히 분양가 심사를 안 받으니까 옵션 비용도 심사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책정하고 싶은 대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은 옵션 비용도 그거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은 대략 확장 비용이 한 2천만 원대 밑으로 나오는데 네. 다른 데들은 막 5천만 원도 나오고 이러더라. 뭐 그거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한 좀 거 이상한 아니냐. 거죠. 제가 그 좀 이상해서 이게 이제 그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전까지는 거의 수백만 원대에 불과했어요. 이제 1,000만 원 안짝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준으로 평균이 2천만 원이니까 두어 배가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심할 때는 옵션 확장비가 1억인 경우도 있었어요. 1억이요? 네, 5억짜리 분양가에 확장비만 1억인 경우도 있었고. 그건 분양가가 좀 낮아 보이는 효과를 보이려고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분양가를 찍어 누르니까 분양가 대신 옵션 비용을 이렇게 올려서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옵션으로 너무 장난을 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제 뭐 다른 품목들이랑 묶어서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온 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같은 강남구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2020년에 분양했는데 25평짜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이 3,150만 원입니다. 예.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놨냐면은 발코니 확장에다가 뭐 우물천정, 자녀반, 반침장, 뭐 엔지니어 스톤 등등등 주방 가구 등 온갖 옵션을 때려 박아서 이걸 선택을 안 하면 사실은 안 할 수가 없게.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놓고 3,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발코니 확장은 확장 비용만 받아라. 거기에 딸린 가구라든지 뭐 우물천장이라든지 무슨 아일랜드 기사 이런 거 같은 거 붙여갖고 거기서 폭리를 취하지 말라. 이런 거를 2020년에 했거든요. 야, 저거 자동차 살 때 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자동차 옵션 살 때 나는 딱 요 옵션만 필요한데 요거 넣으려면 요거 다 들어가 있는 등급을 올리지 패키지로 사야 않는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묶어놔서 식으로 꼭 다 묶어놨더라고. 네, 장난질을 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안에서는 해당이 이제 좀 말빨이 먹혀요. 요게 이제 23년에 분양한 분상제 적용 받은 곳인데 예. 같은 25평짜리인데 얼마입니까? 비용이 9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거 원베일리 그 분상제거든요. 원베일리의 원베일리 그 고급 확장 아파트가? 비용이거, 예, 확장 비용인데 9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물론 아까 전에도 그 강남 거기인데 거기는 이렇게 때려 박아 놓으니까 3,150만 원이 하다 보니까 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옵션으로 갖고 이제 분양가를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따로 떼서 해라. 원베일리가 900만 원이라니까 딴 데 좀 비싼 느낌은 드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건설사 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낮고 네. 옵션 비용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면 내가 이 옵션, 야, 네가 하는 거는 너무 비싸. 난 그냥 내가 알아서 인테리어 할래. 민간 업체 불러가지고 확장 공사 할래. 우리는 그냥 확장 없는 걸로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최근에도 뭐 보통 그걸 하면 확장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부담을 지면 네. 분양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빼줘요. 예. 그 나도 세이브한 확장 안 한 돈으로, 걸로. 네, 세이브한 돈으로 뭐 자기가 자기 돈 좀 보태서 확장도 하고 인테리어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만약에 그런 식의 옵션을 선택해서 그 집에 하자가 났을 때는 건설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바닥을 했는데 물이 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건설사 책임인지 그 민간 인테리어 업자 책임인지. 책임인지 안 되잖아요. 예. 건설사는 자기네들이 그걸 하지 않는 이상 그 하자 보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민간 업자가 그거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좀 뭐 불안하시겠죠. 그다음에 또 그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려면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죠. 마이너스 옵션을 하고 수리를 하려면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많지 않다 보니 하자 문제 뭐 그런 이슈 등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옵션은 거의 없다. 선택하는 게. 그러면 내가 확장하려면 거의 그냥 처음에- 건설사에 주는 옵션을 네, 처음에 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문구를 갖고 왔어요. 안 어떤 게 받을 있는. 수가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요거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비확장 세대 발코니 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옵션은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예. 비확장의 경우에는 천정에 덕트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런 안내 문구가 나와요? 네, 와. 그다음에 비확장의 경우에는 외부 창호를 직접 설치한 뒤에 입주해야 되고 빗물이 침투하면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이면 네. 그 배관 일부가 노출되어서 아래층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문구가 붙어 있어요. 면적도 줄어들 수 있고 뭐 배관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래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안 하냐?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네. 그러면 이걸 보면 진짜 웬만하면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아예 한 걸로 팔면 안 됩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이게 차라리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할 건데 네. 그럼 가격이 기존 분양가가 있고 거기에 굳이 또 확장 비용을 따로 받으니까 확장 비용은 뭐 통제도 안 되고 많이 부른 놈 많이 부른 놈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가격은 확장 포함해서 얼마입니다가 명확해져야 그 처음에 내가 그 분양 신청할 때부터 그게 알아야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분양가만 보고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확장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황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저도 그게 제일 의아했는데요. 네. 아예 이게 거의 필수 옵션이라면 분양가에 녹여서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건설사들도 장난 못 치고 예. 소비자들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발코니 제도의 어떤 이제 모순, 편법, 꼼수 이런 것들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우리나라 발코니라는 게 사실은 외부 공간이잖아요. 외부에 이제 뭐 어디다 짐 쌀 수도 있고 화재가 나면 대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테이블 놓고 이제 햇볕도 쬐고 햇볕도 빨래도 쬐고. 널고.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그런 미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실내 면적이 좁다 보니까 발코니라는 외부의 이제 환경이 이제 내부 면적화된 거잖아요. 내부 면적으로 쓰려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렇죠. 내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외부인 발코니를 내부 방처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평대짜리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하면 30평대처럼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외부 면적이다 보니까 발코니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코니를 포함해서 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용적률에는 25평만 들어가지만 사실상 거기 한 7, 8평의 발코니를 방처럼 쓸 수 있어서 그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정식으로 넣는 순간 분양가에 넣는 순간 그 면적은 내부 공간이 되고 그게 용적률에 포함이 되잖아요. 아파트를 더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높게 올릴 수,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용적률에는 100호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면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더 못 짓게 되죠. 90호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양가도 올라갈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그 뭐죠? 그 건설사 입장에선 옵션으로 좀 수익을 벌 수, 예를 들어서 옵션으로 예를 들면 원가는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받으면 한 호에 1,000만 원 남기는 거잖아요. 거기 1,000세대면 100억이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분양가에 다 포함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도 안 좋고 시행사도 안 좋고 그 조합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본적인 분양가에 포함을 못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 논란이 있나요? 네, 그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제가 미국은 또 못 가보긴 했으나 살아보진 못해서 막 거기도 미국은 다 그 발코니 같은 거 다 있어요. 네, 발코니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고 유럽도 그렇고 요게 이제 제가 일본 거를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일본의 발코니 모습입니다. 여기도 발코니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옆 세대로 통하게 해놓고 일본은 발코니 확장을 거의 못하게 법적으로 대피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저건 진짜로 외부 공간으로만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차도 마시고 뭐 사랑의 세레나데.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마이너스 옵션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 발코니도 이제 확장을 해서 뭐 분양을 하는데 제가 좀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현지에 이제 사셨던 경험이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발코니 확장도 당연히 이제 그 분양가에 포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건설사에서 장난칠 혹은 뭐 그 옵션을 갖고 막 이렇게 뻥튀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됐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발코니에 이제 어떤 꼼수 탄생, 일종의 편법인 거잖아요. 그 편법 탄생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가 안에 녹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발코니라는 거는 원래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외부 공간을 만들어주는 취지로 만드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냥 확장을 해서 방으로 그냥 확 잡아먹어 버렸는데, 아예 아파트들도 지을 때 확 잡아먹으면 30평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9평 사셔도 돼요. 그렇게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 너도 나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옵션처럼 가격이 뻥튀기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옵션으로 되고 그 정부에서 그걸 분양가에 넣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그런 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심지어 1억까지 받으니까 이건 좀 심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정부에서도 살짝 눈 감아주는 거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걸 손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가도 많이 올라갈 테고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면적 7, 8평이 갑자기 사라지고 분양가에 녹는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걸 갑자기 바꾸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그 발코니 확장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좀 상세하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인데 예.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 금액과는 별도고 그건 별도겠죠. 마감재, 바닥재, 일부 가구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저렇게 공시해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얼렁뚱땅 대충 그러네.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옵션인데 예. 이런 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에서 네. 이건창호가 얼마, 네. 뭐가 얼마,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바닥코일 뭐 500만 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인건비 얼마.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2천만 원인데 예. 우리 집 발코니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근데 5천만 원인데 우리 비싸 시장에서 업자를 택해갖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야 예. 5천만 원을 받건 6천만 원을 받건 그건 뭐 건설사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내역 정도는 좀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거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로 하라 그러면 뭐 안 할 것 같고요. 네. 저런 식으로 공시하는. 네. 왜냐하면 자율로 하라고 지금 분양받은 사람이 어디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지금의 그렇죠. 구조는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걸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게 좀 막 겁주고 그렇죠. 여기 이거 안 해줍니다. 물세수 있습니다. 겁주고 하면 뭐 다른 걸 선택하기가 너무 겁나니까 그냥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옵션처럼. 네. 그러니까 가격을 그럼 조금 높여야 될까 이런 유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최소한 정부에서 아까 말한 뭐 가이드라인을 좀 확대 적용한다든지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조금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당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발코니 확장 가이드라인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만 해당되지 그 분상제 지역이 아니면 아예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의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긴 뭐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라는 얘기는 좀 뭐 자율시장 경제에서 조금 더 과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장 기자 말씀처럼 이러한 비용으로 이만큼 들었다 정도는 뭔가 공시하는 어떤 식의 방법이든 네. 백 기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많이 잘못하는 겁니다. 많이 화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좀.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야, 그렇게 옵션이 없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뭘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데 옵션이 좀 여유 있게 있다면 그러니까 막 그런 민간 인테리어 업체도 많고 그래서 막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건설사에서는 이거 얼마입니다. 확장하면 얼마입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민간 업체들이 쫙 붙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 우리한테 하면은 2천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더 좋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로 건설사와 민간 인테리어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만 되면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 나름 돈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민간 인테리어 업체들이 충분히 치고 들어갈 만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까요? 확장 자체는 일단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사실은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민간업자들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쉽지가 않다. 가격 경쟁력 한번 알아보니까 뭐 거의 확장하는 데만 한 뭐 1,500 뭐 안팎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하는 것보다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건설사 그러니까 저희도 왜 저희 뭐죠? 그 자동차 할 때 그 뚜껑 썬루프 그거 할 때 물론 싸제로 좋은 거 할 수도 있지만 그거 했다가 막 뭐가 뭐 들린다거나 틱틱 소리가 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이제 썬루프를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이제 옵션 선택할 때 아예 처음 발주할 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동차 썬루프도 그런데 이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단열 뭐 그다음에 누수 뭐 이런 나중에 문제까지 되게 관련이 깊다 보니까 섣불리 그렇게 이제 맡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해요. 국내 인테리어 업체도 너무 열악하니까 너무 중소업체가 많고 너무 열악한 데가 규모의 많아가지고. 경제가 안 나오나 보네. 그래서 사실
채팅창에서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함부로 못 맡긴다. 그러니까 차라리 건설사 맡기는 게 낫다. 인테리어 그 맡기면 얼마나 그러니까 나중에 골치 그럼 아프냐. 책임 소재를 놓고 계속 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민간업자 뭐 그 인테리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이게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주에 어혜진 소장님도 이사 한번 했다가 인테리어 업체랑 굉장히 사이 안 좋아지셨던데 굉장히 힘들다 그러시던데. 하여튼 그런 그 발코니가 언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충분히 이제 실내 공간이 넓고 예.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발코니를 이제 실외 공간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된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좀. 네. 야, 약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요거 조금 이게 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좀 뻥튀기를 하려는 그러니까 뭐 유인이 있어 평균 보인다. 가격이 2천이고 그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근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토부의 심사 가이드라인은 그런 걸 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 공사, 발코니 공사 안 하면 창이 단창 이렇게 문창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베란다 공사를 하면서 이제 이중창으로 합치는 거 아닙니까? 예. 창 하나만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타일 값은 좀 빠지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 대신 예. 뭐 창호 비용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 가감해서 뭐 84형 같은 경우에 한 1,2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 건설사도 충분히 그렇게 가격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해보는데 건설사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그래.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는 진짜 억울하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좋은 걸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건설사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네. 저희가 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네.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가 너무 편파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설사분들은 언제든지 장순원 기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장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